브렌다는 55세의 미국 여성으로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남편 존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딸 에밀리가 태어난 후로는 부부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고 존과의 관계는 점점 더 밋밋해져 갔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명의 룸메이트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브렌다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지만 이 사건은 브렌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오랜 친구인 사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50세의 이혼녀로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브렌다는 사라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라는 브렌다를 위로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리언 왁싱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브렌다, 나도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어. 그런데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고 나서부터는 왠지 모르게 내 몸이 더 좋아 보이더라. 기분 전환에도 좋고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너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봐. 브렌다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사라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나를 위해서라도 뭔가 변화가 필요해. 며칠 후 브렌다는 떨리는 마음으로 왁싱샵을 찾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도 다 나를 위한 거야. 왁싱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왁싱이 끝난 후 브렌다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깔끔해졌네.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존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온 브렌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브렌다, 이게 뭐야? 존은 브렌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냥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브렌다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존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브렌다에게 다가갔습니다. 존은 브렌다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브렌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 존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브렌다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브렌다는 존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열정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렌다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화창한 여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브렌다는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존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브렌다는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사라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사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됐다, 브렌다.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브렌다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라와 함께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서 브렌다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존은 주말마다 동네 서점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모임의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브렌다와 존은 각자의 취미 생활에 몰두하면서 서로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각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브렌다는 존이 예전처럼 자신에게 무관심해진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브렌다는 사라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브렌다는 사라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라야, 존이 요즘 또 예전처럼 변한 것 같아. 우리 관계가 다시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사라는 브렌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브렌다, 너무 걱정하지 마. 부부 사이에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 존에게 네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 브렌다는 사라의 조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사라야. 내 말이 맞아. 존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어. 그날 밤 브렌다는 존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집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존,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저녁 먹는 것 같지 않아? 브렌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존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네. 브렌다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존, 나 요즘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존은 브렌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브렌다, 나도 당신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서 미안해. 사실 나도 요즘 당신이 요가에만 푹 빠져 있어서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해가 쌓여 서로에게 벽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나는 그저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에게 소홀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브렌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브렌다. 나도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 미안했어. 존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주말에 하루 정도는 꼭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자.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예전처럼 데이트도 하면서 존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존.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해. 오해가 생기면 바로바로 풀고. 브렌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뉴욕의 여름밤은 아름다웠고 그들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존은 브렌다를 침대에 앉히고 그녀의 발을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존, 이게 얼마만이야? 브렌다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존은 부드러운 손길로 브렌다의 발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브렌다는 존의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 나 당신을 사랑해. 브렌다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브렌다. 존은 브렌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브렌다와 존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존이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에 대해 브렌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브렌다는 요가를 하면서 배운 새로운 동작들을 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브렌다는 존과 함께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다가 문득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습니다. 혹이 만져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존이 있었습니다. 존, 나 혹이 다시 만져지는 것 같아. 브렌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존은 브렌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브렌다. 내가 있잖아. 함께 병원에 가보자.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브렌다의 상태를 꼼꼼히 검사한 후 다행히 혹이 더 커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혹의 상태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브렌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은 브렌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브렌다.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 병원을 나선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존,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브렌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브렌다. 존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브렌다와 존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브렌다는 요가를 통해 건강을 유지했고 존은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50대의 나이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브렌다는 침대에 누워 잠든 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존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브렌다는 존의 손을 잡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브렌다는 자신의 삶이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강하고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존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녀를 응원해주는 친구, 사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브렌다는 사라와 함께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라야, 요즘 존과 사이가 어때? 사라가 물었습니다. 브렌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어.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잘됐다, 브렌다. 역시 너는 잘 해낼 줄 알았어. 사라는 브렌다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브렌다는 사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존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 이야기, 함께 요가와 독서 모임을 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사라는 브렌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브렌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강하고 멋진 여성 세라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사라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브렌다는 사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나이 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브렌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브렌다.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사라는 브렌다와 굳게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브렌다와 존은 결혼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파티를 열어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파티에는 사라와 에밀리도 참석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 35주년 축하드려요.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밀리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에밀리. 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브렌다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존은 브렌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브렌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해? 나는 그때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었어. 존이 낭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기억해, 존. 당신은 그때도 지금처럼 멋있었지. 브렌다는 존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며 결혼 35주년을 자축했습니다. 브렌다는 존의 품에 안겨 20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파티가 끝난 후 브렌다는 존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브렌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브렌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이야. 존이 대답했습니다. 브렌다는 존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브렌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55세의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20대 때보다 훨씬 더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존과 함께 행복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살아갈 거야. 브렌다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짐은 뉴욕의 눈부신 아침 햇살처럼 밝고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존까지.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삶이 주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주말 브렌다와 존은 오랜만에 한적한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존, 우리 이렇게 단둘이 여행 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브렌다가 감회에 젖은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앞으론 자주 이런 시간 갖도록 하자. 존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호숫가에 차를 세우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존은 책을 읽었고 브렌다는 존의 어깨에 기대어 따스한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브렌다, 요즘 무슨 생각해? 존이 문득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냥 요즘 참 행복하다는 생각? 브렌다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존은 책을 덮고 브렌다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래, 브렌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존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브렌다가 추억에 잠긴 듯 물었습니다. 당연히 기억나지. 대학교 캠퍼스에서였잖아. 넌 그때도 지금처럼 아름다웠어. 존이 낭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지금처럼 자상하고 멋있었지. 브렌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시절의 추억들을 하나둘씩 꺼내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호숫가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 풋풋하고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브렌다, 우리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자. 존이 브렌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존,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자. 브렌다가 존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질녘까지 호숫가에 머물며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호수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지? 브렌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 존이 로맨틱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브렌다는 존에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존, 우리 내년에 유럽 여행 가는 거 어때?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들 다 가보는 거야. 브렌다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브렌다. 당신 가고 싶은 곳 다 적어봐. 내년에 다 가보자. 존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파리에 가서 에펠탑도 보고 이탈리아에서 맛있는 피자도 먹고 브렌다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알프스 산맥도 보면 좋겠다, 그렇지? 존도 덩달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브렌다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장에 그날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존과 함께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 떠날 유럽 여행도 너무 기대된다.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다. 브렌다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브렌다는 여느 때처럼 요가 수업에 갔다가 사라를 만났습니다. 브렌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사라가 반갑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존이랑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하고 내년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브렌다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됐다, 브렌다. 재밌게 다녀와. 사라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사라야. 너도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알려줘. 브렌다가 사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브렌다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브렌다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남편 존과 친구 사라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존은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삶의 동반자였고 사라는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브렌다는 사라와 함께 자선 바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브렌다는 우연히 젊은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대학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브렌다가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브렌다, 이게 얼마만인가? 정말 반갑네. 교수님도 브렌다를 알아보고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브렌다가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브렌다. 네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니. 나도 기쁘다.
교수님은 진심으로 브렌다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브렌다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하, 그랬나.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보구나.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은 바로 너 자신이야. 네가 강하고 현명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지. 교수님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렌다는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자회가 끝난 후 브렌다는 사라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사라야, 오늘 교수님을 만났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 그때는 정말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몰랐는데. 브렌다가 추억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하지만 브렌다, 나는 지금의 우리가 더 멋진 것 같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또 지혜로워졌잖아. 사라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사라야.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브렌다는 사라의 말에 동의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브렌다와 존은 유럽 여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했습니다. 존, 우리 파리에 가면 꼭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자. 브렌다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세느강 유람선도 타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보자. 존도 덩달아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브렌다는 존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TV에서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렌다는 광고를 보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존, 나도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 브렌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브렌다. 당신은 이미 그 누구보다도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존은 브렌다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브렌다는 존의 말에 용기를 얻어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방암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유방암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브렌다는 지역신문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이웃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렌다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과 유방암 투병 경험,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지역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덕분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브렌다의 인터뷰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는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이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브렌다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유방암 투병 중인 한 여성이 브렌다의 기사를 읽고 큰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렌다 씨의 이야기를 읽고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렌다 씨처럼 저도 꼭 유방암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브렌다는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존, 이 편지 좀 봐.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뻐? 브렌다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브렌다. 당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거야. 존은 브렌다를 꼭 안아주며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브렌다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브렌다와 존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런던의 버킹엄, 궁전 등 유럽의 유명한 명소들을 여행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아? 브렌다는 에펠탑 앞에서 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브렌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행복해. 존은 브렌다의 손을 꼭 잡으며 로맨틱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럽 여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확인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브렌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요가 강사와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 감사했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브렌다는 존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TV에서 아름다운 이웃 캠페인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브렌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소개되었고 그녀의 선행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 이것 좀 봐.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워. 브렌다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브렌다. 당신은 진정한 아름다운 이웃이니까. 존은 브렌다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존, 나 책을 써보려고 해. 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어. 브렌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브렌다. 당신의 이야기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야.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응원할게. 존은 브렌다의 결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브렌다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보람 등 그녀의 삶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렌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존은 브렌다가 책을 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브렌다가 글쓰기에 지칠 때면 따뜻한 차와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브렌다에게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브렌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 당신의 글은 정말 감동적이야. 존은 브렌다가 쓴 글을 읽고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격려는 브렌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더욱 용기를 내어 글쓰기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랜 노력 끝에 브렌다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 제목을 희망의 빛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제목에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싶다는 그녀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렌다의 책은 출판사를 통해 정식으로 출간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유방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브렌다 씨의 책을 읽고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렌다 씨처럼 저도 희망을 잃지 않고 꼭 병을 이겨내겠습니다. 한 독자가 브렌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브렌다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방송과 강연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브렌다는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수여되는 매우 권위 있는 상이었습니다. 브렌다는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은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상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저의 남편 존과 친구 사라, 그리고 저에게 희망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렌다의 수상 소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정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브렌다와 존은 백발의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온 삶의 여정을 회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 우리 참 오래도록 함께했지? 브렌다가 감회에 젖은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브렌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이었어. 존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